네, 안녕하세요. Therapeutic Uses of 도파민 그리고 베타 아드레널직 리셉터 아고니스트 파트의 발표를 맡게 된 본과 1학년 서경원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파민의 Therapeutic Uses입니다. 도파민은 심한 우혈성 심부전을 앓고 있는 경우나 핑뇨증을 앓고 있으며 말초혈관 저항이 정상이거나 그보다 낮은 경우에 도파민을 사용하게 되고요. 카디오제닉 앤 셉털 쇼크의 경우 생리적 지표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성적 심질환이나 심장 부전의 일시적인 완화를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도파민 염산염의 형태로 사용되고 혈관 주변부로의 침투를 막기 위해 정맥 주사를 통하여 투여하게 됩니다. 혈관 흐름의 조절을 위해 눈금이 새겨진 인퓨전 펌프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요. 2에서 5 마이크로그램 per 킬로그램 per 미닛의 속도로 투여하되 상황에 따라 20에서 50 마이크로그램 per 킬로그램 per 미닛의 속도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투여하는 동안 심장 근육기능, 뇌와 같은 중요기관의 관혈류, 요 생성량 등과 같은 임상평가를 꾸준히 요구하고요. 소변 흐름 감소, 빈맥, 부정맥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투여량을 줄이거나 투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도파민의 지속 효과는 짧으므로 투여량을 조절하여 최적의 약효 강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투여량이 달라짐에 따라 어떤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지가 달라지는데요. 우선 하이 도즈인 5에서 10 마이크로그램 per 킬로그램을 투여할 경우 알파1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바서 컨스트랙션 그리고 총 말초 저항 증가를 통한 혈압 증가 효과를 보이게 되고요. 인터미디에이트 도스로 투여하게 될 경우 이제 베타1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게 되는데 심장 혈류량 증가 및 심장 박동수, 심박출량, 심수축력, 혈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우 도즈를 투여하게 될 경우 바스큘러 D1 수용체가 활성화하게 되는데요. 신장 혈류량 증가 및 요 배설량 증가, 그리고 사구체 여과율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페놀도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놀도팜은 고혈압을 완화시킬 때 사용하고 4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작용하는 혈관 확장제입니다. 페리페럴 D1 리셉터의 작용제이며 알파2 아드레널직 리셉터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라셈이 혼합물이며 R 아이소머가 활발한 경쟁자입니다. 관상동맥, 심장의 들쇠동맥과 날쇠동맥, 장감막 혈관 등 다양한 혈관들을 이완시킬 수 있고요. 0.01에서 1.6 마이크로그램 per 킬로그램 per 미닛의 속도로 투여되어야 합니다. 투여량의 6% 미만은 그대로 흡수되고 제거 반감기는 10분입니다. 두통, 홍조, 어지럼증, 빈맥 혹은 서맥 등의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도펙사민은 도파민의 D1, D2, 그리고 베타2 리셉터와 아주 높은 친화력을 보입니다. 카테코라민 흡수 제한 시 다른 작용을 내보일 수도 있는 약물입니다. 올혈성 심질환, 폐혈증, 쇼크를 보이는 환자에게 효과적이며 낮은 심박출량을 가진 환자에게 투여 시 조직 혈관 저항을 낮추며 심박출량 증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투여할 경우 빈맥이나 저혈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선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타 아드레널직 리셉터 아고니스트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아드레널직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주요한 기능으로는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의 수축된 기관지를 이완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부가적인 역할로는 조기 분만, 완전 심장 차단, 우혈성 심부전, 심근경색 등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베타2 선택적 작용제에 대한 연구 발전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약물을 개발한 결과 적절한 구강 생체 가독성, 알파 아드레너직 활성 감소, 베타 1 아드레너직 활성 감소, 그리고 심혈관 부작용 감소 등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는 크게 크로노트로픽 효과와 인트로픽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크로노트로픽 효과를 보면 부정맥 응급치료에 이용하게 됩니다. 빈맥 심장 차단에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톨사데 네포인트라는 다형 심실 빈맥을 환자가 보일 때 사용하게 됩니다. 톨사데 네포인테스란 불어로 꼬여있는 정점이란 뜻으로 이제 심전도, 오른쪽에 심전도 그림을 보시면 파형이 불안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형 심실 빈맥은 QT 연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보여지는 징후로 유전적으로 심장 세포막의 이온 통로 이상으로 인하여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불균형해져 심장마비가 나타날 수도 있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트로픽 효과 같은 경우 심근 수축성을 증진시키는 데 이용하게 됩니다. 이 표의 밑에 부분을 보시면 베타1과 베타2 수용체에 대한 특성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베타1과 같은 경우에는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의 같은 동일한 친화성을 보이게 되고 심장에 작용하게 되면 사이클릭 AMP를 활성화시킴에 따라 이제 심장 근육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타2 리셉터 같은 경우에는 에피네프린에게만 친화성을 보이고요. 세동맥 및 세기관지의 평활근에 작용하게 되고 사이클릭 AMP 활성화에 따라 근육이 이완되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베타1과 베타2에서 효과기에 대한 기능이 다르게 나오는데 이는 심근과 평활근에서 프로테인 카이네이스 A의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베타1 아드레날진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경우 사이클릭 AMP의 농도를 증가시켜 프로테인 카이네이스 A를 활성화시키는데 프로테인 카이네이스 A는 포스포람반, 라이아노딘 리셉터, 트로포닌 I를 인산화시킵니다. L타입 칼슘 채널뿐만 아니라 라이아노딘 리셉터 2 칼슘 채널도 많이 열리게 되는데 그에 따라 사르코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칼슘 ATPase 2를 억제하는 포스포람반의 작용이 감소하게 되어 SERCA2는 SR 내부로의 칼슘 이온을 더 빠르고 더 많이 축적하게 됩니다. 증가된 T큐블 내의 칼슘 농도는 트로포닌 C의 칼슘 민감도를 감소시켜 칼슘 이온의 농도가 살짝 더 높아진 상태에서 이완이 되는데 이 모든 결과들이 더 빠르고 강한 심근 수축에 기여하게 되고 이것이 포지티브 인트로픽 이펙트입니다. 이어서 베타2 아드레너직 리셉터 아고니스트입니다. 사이클릭 AMP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요소는 베타 아드레너직 아고니스트와 PDE 억제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29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므로 간단하게 그중 베타 아드레너직 아고니스트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아드레너직 아고니스트의 경우 베타 아드레날린성 수용체에 작용하여 GS 프로테인과 서공작용하고 이는 아데닐 사이클레이즈를 자극하게 되고 이 아데닐 사이클레이즈는 ATP를 사이클릭 AMP로 전환시켜 프로테인 카이네이스 A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활성화된 프로테인 카이네이스 A는 다양한 기체를 인산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5가지 과정을 통해 근이완을 초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칼슘 활성화 포타슘 채널 액티베이션 증가입니다. 이 통로가 활성화되면
포타슘 아웃플로우가 증가하게 되고 과분극되면서 증가된 세포에게 포타슘 농도를 감지하고 볼티지 디펜던트 칼슘 채널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칼슘의 유입이 감소하게 되고 근 수축이 억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스포리페이즈 C, 이노시톨, 트라이포스페이트, 칼슘 패스웨이 액티비티의 감소입니다. T튜블막에 존재하는 포스포리페이즈 C가 활성화되면 막에 있는 인지질 중 포스포이노시티드를 분해하고 포스포파티딜 이노시톨 다이포스페이트가 IP3와 디아실 글리세롤로 분해되는데 IP3가 활성화되면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에 존재하는 IP3 센시티브 칼슘 채널에 작용하게 되어 칼슘 방출을 유도하는데 이 프로테인 카이네이스 C에 칼슘이 작용하여 근수축을 최종적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는 IP3 칼슘 통로의 활성을 감소시켜 근수축을 억제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소듐 이온과 칼슘 이온의 익스체인저 활성 증가입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외부의 소듐 이온과 내부의 칼슘 이온이 3대1B로 교환되면서 칼슘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고 근수축을 억제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칼슘 이온과 소듐 이온의 ATPase 활성 증가입니다. 살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칼슘 ATPase의 활성 증가 시 SR 네로의 칼슘 유입이 증가되어 칼슘의 농도가 감소하여 근수축을 억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MLCK의 활성 감소와 MLCP의 활성 증가입니다. 근수축에서 MLCK와 MLCP의 역할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세포 내로 들어온 칼슘 이온이 칼모듈린이라는 단백질과 결합하여 칼슘 칼모듈린 복합체를 형성하고 이것이 뮤신 라이트 체인에 결합합니다. 이는 비활성화된 MLCK를 활성화시키고 뮤신 라이트 체인을 인산화시켜 근수축을 유도하고 MLCP는 다시 MLCK를 비활성화시켜 뮤신 라이트 체인을 탈인산화시켜 근이완을 유도하게 됩니다. 여기에 프로테인 카이네이스 A가 MLCK 활성도를 감소시키고 MLCP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근수축을 억제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소프로테레놀입니다. 이소프로테레놀 도르에피네프린은 줄여서 IN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베타 리셉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비선택적 베타 리셉터 아고니스트입니다. 알파 리셉터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INE의 양리학적 효과를 살펴보자면 심장 근육에 있어 작용하며 맥박, 심박출량 증가를 유도합니다. 이완기압 감소, 수축기압층 유지 혹은 증가를 나타나게 되고요. 말초 혈관 저항 감소, 그리고 대부분의 민무늬 근육을 이완하나 주로 기관지나 소화기에 위치한 근육들을 이완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기관지 수축을 막거나 완화시키고 천식에 있어 항원에 대한 히스타민 방출과 염증 전달 물질을 억제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경구적 혹은 에어로졸 형태로 투여 시 쉽게 흡수되며 다른 조직에서도 분해되지만 제일 먼저 간에서 COMT, 카테콜 5 메틸 트랜스퍼라즈에 의해 대사됩니다. 그리고 MAO,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그리고 NET, 노르에피네프린 트랜스포터보다는 좀 떨어지는 기질이고요. 교감신경 세포에서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만큼 재흡수되지는 않지만 에피네프린보다는 작용기간이 비교적 길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rapeutic uses of INE입니다.
섬액, 심장 차단 등 응급 환자의 심박수를 올리는 데 사용되거나 심박 조정기가 삽입된 환자 혹은 심실 부정맥 환자의 향상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천식, 쇼크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교감신경 흥분제의 대체제로 작용하는 베타2 리셉터 아고니스트인 알뷰테롤, 랩알뷰테롤, 살메테롤, 폴모테롤 등이 사용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전신에 작용하는 비선택적 베타 리셉터 아고니스트로는 INE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심계항진, 빈맥, 두통, 홍조 등의 증상이 있고요. 관상동맥 관련 질환 환자에게는 칼디악 이스케미아, 그리고 부정맥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뷰타민입니다. 도뷰타민은 도파민과 구조적으로 닮았으나 아미노기의 커다란 방향성 치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 리셉터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고요. 교감신경세포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의 방출과는 관련이 없으며 도파민 수용체랑도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비대칭성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며 마이너스 이성질체는 알파1 작용돼요. 플러스 이성질체는 알파1 수용체 기량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베타 수용체 작용제이며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10배 정도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타민의 심혈관적 효과입니다. INE와 비교해서 도비타민은 심장의 크로노트로픽 효과보다는 이노트로픽 효과가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INE와 같은 용량을 투여할 경우 심실 내 전도 향상은 비슷하나 동방결절의 자동성 강화에 있어 더 뛰어난 효력을 보입니다. 말초 저항을 변화시키지 않고 심박출량과 심장 수축 능력을 향상시키며 20μg/kg/min 속도로 투여 시 심박수가 서서히 증가하게 됩니다. 베타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사용 뒤 도비타민을 투여하면 심박출량은 그대로이다 총 말초 저항만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알파 아드레너진 리셉터에 직접적인 효과를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비타민의 반감기는 대략 2분이며 주요 대사물질은 도비타민, 3,5-메틸도비타민입니다. 효력이 비교적 금세 나타나며 2.5에서 10μg/kg/min 세속도로 투여해야 심박출량 증가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임상 및 혈역학 반응 상태를 고려해 투여량을 결정하게 되며 보통 2.5에서 10μg/kg/min 보다는 많은 양을 투여하게 됩니다. 도비타민의 양리학적 사용입니다. 보통 심장 수술 후 혹은 울혈성 심부전, 급성 심근경색 등의 환자에게 단기적인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심박출량 및 박출량을 별다른 심박수 변화 없이 증가시킵니다. 혈압과 말초 저항의 변화는 미미하나 간혹 혈압과 심박수가 급상승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 진단 시 투여할 경우 관상동맥 질환자의 비침습성 평가에 있어 유용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압과 심박수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이 효과가 더욱더 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AV 컨덕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 심실이 과도하게 자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뷰타민 대신 다이곡신을 대신 사용하게 됩니다. 심실 조기 수축과 같은 ventricular ectopic activity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심근경색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타2 셀렉티브 아드레너진 리셉터 아고니스트입니다. 천식과 COPD를 치료하기 위해 베타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불필요하게 심장에 베타1 리셉터가 자극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베타2 리셀렉티브 에이전트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사람 심장에 있는 베타 리셉터의 40%가 베타2 리셉터이기에 심장이 자극되는 현상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고농도로 투여 시 베타2의 선택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진들은 구조적 변형을 통해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페닐링의 3, 5번 위치에 하이드록실기를 추가하거나 3번 위치에 하이드록실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실험을 한 결과 알파 리셉터에 대한 반응이 감소하고 베타 리셉터에 대한 효력이 증가하였으며 MAO에 대한 분해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의 베타2 리셉터의 선택적 활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량의 약물을 에어졸 형태로 흡입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기관지의 베타2 리셉터를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체내 축적을 최소화하여 내성과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심장의 베타1, 베타2 리셉터나 골격근의 베타2 리셉터를 자극하지 않고 기관지와 폐에만 선택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지의 민무늬 근육을 이완시키고 폐 조직의 비만세포에서 루코트리엔 그리고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점막 선모 기능을 향상시키고 미세혈관 상투압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포스포리페이스 A2를 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졸 형태로 흡입하기 때문에 약물의 10%만이 폐에 도달하고 나머지는 삼켜져 흡수하게 됩니다. 경구식으로 복용할 경우 약효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흡입하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흡입하는 형태는 사람마다 폐에 도달하는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나 노인의 경우 인할레이션 테라피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에 염증이 있는 경우 항염증 물질과 함께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제 숏 액팅 베타2 아드레너직 아고니스트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요. 첫 번째로 메타프로테놀입니다. 유럽에선 올시프레날리노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COMT에 의해 메틸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경구 복용 시 40%가 활성화된 상태로 흡수하게 됩니다. 글루크로닉 에이시드 컨주게이트 형태로 배출되며 흡입 시 수분 내로 효과가 발생하고 수시간 동안 유지하게 됩니다. 경구 복용 시 이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지만 효력이 3-4시간 정도 유지하게 됩니다. 폐쇄성 기도 질환이나 천식의 장기 치료 약물로 사용되며 급성 기관지 경련을 완화시키는 데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알뷰테롤입니다. 테르뷰탈린과 비슷한 선택적 베타2 리셉터 아고니스트이며 흡입 시 15분 내로 뚜렷하게 기관지가 이완되며 이 효과가 3-4시간 정도 유지됩니다. INE보다 심혈관성 효과가 매우 약하며 경구 복용 시 조기 분만을 지연시키는 효과도 나타냅니다. 드물지만 CNS나 호흡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미터드 도스 이네일러를 통해 흡입되며 이는 하이드로플로르 알케인을 프레온가스, 즉 클로로플로르카본 대신 사용합니다. 랩 알뷰테롤의 R타입 거울상 이성질체이며 천식과 COPD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네뷸라이저를 통해서만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CFC 프리 미터드 도스 이네일러를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알뷰테롤과 유사한 약동학적, 약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르뷰테롤은 알뷰테롤의 벤젠 고리가 피리미딘 고리로 대체된 구조이며 4시간에서 6시간마다 흡입요법으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Breath Activated Metered Dose Inhaler를 통해서만 사용됩니다. 테르뷰탈린은 베타2 셀렉티브
브론코다일레이터이며 레조시놀 고리를 포함하기에 COMT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비경구 혹은 흡입 시 효과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유지됩니다. 경구 복용 시 한두 시간 정도 늦게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폐쇄성 기도질환과 급성기관지 경련 치료에 사용되며 천식 발작에도 응급치료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소에달린입니다. 오래된 베타2 셀렉티브 드러그로 새로운 약들에 비해 선택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MAO에 대한 대사 저항성이 있으나 COMT에 대한 저항성이 없어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급성 기관지 수축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되었으나 미국에서는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페노테롤입니다. 흡입 후 효과가 금방 나타나며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효력이 지속됩니다. 베타2 셀렉티브 드러그나 베타1 아드레널직 리셉터에도 작용하기에 율동 부족, 칼디악 이펙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천식 환자의 사망자 수 증가 원인으로 의심되어 현재는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카테롤입니다. 베타2 셀렉티브 리셉터 아고니스트이며 흡입 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며 5시간 정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현재 미국에선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과다 사용 시 어지럼증, 두통,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고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